영국 특별히 런던에 오게 되면은 많은 박물관들, 갤러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아마 하루에 하나씩 방문을 한다 하더라도 한 달이 지나도 당연히 다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꼽자면 이제 내셔널 갤러리라고 하는 것을 좀 말할 수가 있습니다. 런던 중심부에 있는 트라팔가 스퀘어라고 하는데 이 트라팔가 광장에 있습니다. 1824년 존 앙거스타인의 그 상속자들로부터 한 38점 정도의 그림을 정부에서 사들여서 지금 한 2600점이 넘는 그림들이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13세기 소위 말하면 중세시대죠. 그때 그림부터 19세기, 심지어 20세기 초 인상파들 그림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미술사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명작들, 고유의 해바라기 같은 경우 또 볼 수도 있기도 합니다. 근데 요즘에는 좀 들어가기 좀 엄격해졌습니다. 한 3년 정도 전에 환경 단체에서 고유 해바라기에 이제 토마토 수프를 뿌리면서 시위를 한 적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들어갈 때 공항 들어가듯이 이제 검문 검사를 좀 합니다. 요즘에 조금 더 완화되긴 했는데 어쨌든 들어가서 많은 그림들을 볼 수가 있는 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서 몇 가지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예술이 무엇인가, 특별히 미술,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는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한쪽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했었고 또 한쪽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아주 오래된 그 시대부터 보자면 사실은 왕들의 위대함들을 선전하기 위한 프로파간다로서 사용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아수르 궁전에서 가져온 부조들을 보면 왕이 사냥하는 것들을 부조로 그려놨습니다. 그 얘기는 당시 글을 모르는 백성들한테 왕이 힘이 세고 백성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아주 좋은 방식이죠. 또 이집트를 통해서 중세 때까지 사실은 이러한 패턴을 유지를 해왔습니다. 그래서 중세 때 그림을 보게 될 경우에 템페라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엄숙함 또 완전함 이런 것들을 전달하려고 했죠.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를 그런 방식으로 전달을 했습니다. 근데 르네상스 시대 14세기부터 이제 시작된 이탈리아 중심의 르네상스 시대를 통해서 이 미술이 갖고 있는 또 테크닉을 훈련함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사용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방향이 이제 분명히 드러나죠. 그때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했을 때 사람 그리고 또 자연이라는 것들을 좀 보면서 인체의 아름다움을 집중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후에 이제 이것들이 발전된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바로크 시대라고 해서 그것들을 좀 더 강조하는 이제 테크닉에 있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. 이후로 이제 그 다음에 인상파 더 나아갔죠. 근데 사진의 발달로 인해서 더 이상 화가들이 사실을 그대로 그려내는데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더 이상 경쟁이 되지 않으니까 사진으로 찍는 그 정확함과 화가가 그리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사실은 방향이 많이 틀려졌죠. 그래서 무엇이 미술이 유니크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라고 했을 경우에 화가가 생각하는 중요한 점 그래서 인상파라든가 입체파라든가 그리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들을 갖다가 결정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미술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아름다움을 추구했다가 나중에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바뀌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예술이 무엇인가를 또 볼 수도 있고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구현해내는가라고 하는 어떠한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또 볼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르네상스 시절에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구현했을까? 3차원적인 아름다움이죠. 인간이나 자연은. 이것을 화폭이라고 하는 2차원에다 구현해내기 위해선 당연히 사실과 같이 구현하기 위한 기법들. 예를 들면 원근법들이 있죠. 그리고 원근법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니어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선원근법 말고도 스푸마토라든가 나중에 바로크 시대에 나오게 된 키아로스키우라고 하는 그 명암 대비법 그리고 이러한 나중에 인상파들이 갖고 있는 테크닉들 또 고흐가 즐겨 썼던 임파스토라고 하는 물감을 엄청나게 찍어봐서 마치 입체적인 작품인 양 표현하는 그런 기법들이 또 나타나죠. 또 무엇보다 이 가운데 빛이 사물에 비칠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에서 화가들이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.
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잔 정도 와서 이 빛이 물건을 비춤으로 인해서 그 물건이 달라지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체의 그 본질의 아름다움, 거기에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세 장부터는 화가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물건을 보는지 위, 아래, 뭐 좌우, 옆에서 보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시연합니다. 그래서 입체파에 가서는 이런 것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드러나죠.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러한 예수를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. 또 한동안은 이러한 예수를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상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지는 것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도 갈라지지만 이러한 종교적인 이유, 예를 들어서 레오 3세 때 성상 숭배를 금지함으로 인해서 갈라지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한 그 계명 따라서 어떻게 보면 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날도 모슬렘 쪽에서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않고 IS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. 물론 다른 여러 이유도 있긴 합니다.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미술을 터부시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성막을 만들 때 또 성전을 만들 때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또한 패턴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재질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메시지 전달의 수단으로서 활용하셨다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펼칠 것인가라는 것은 여전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사실은 인정하고 또 즐기고 그것들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. 특별히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서는 예술가들, 미술가들이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철학 공부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. 그런 점에서 어떤 짐을 좀 덜어주고 싶은 마음들이 좀 있긴 하는데 과연 그러한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서 또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그 분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. 단지 그 분야가 아니지만 그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함께 고민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내셔널 갤러리의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즐거워할 수도 있고 또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도전을 받을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 시리즈를 진행하게 됩니다. 또 함께 참여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